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라이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룰 예정입니다. 레벨에 라이트를 배치하고 간단히 수정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이전 강의에서 실내 혹은 어두운 레벨을 디자인하셨다면 라이트가 없어서 불편하셨을 텐데 얼른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레벨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베이직 레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희 레벨 폴더에 레벨 03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액터 배치 패널을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서 포인트 라이트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지금 다른 라이트들 때문에 이 포인트 라이트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오른쪽 아웃라이너에서 디렉션 라이트, 스카이 라이트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 포인트 라이트 주변에 이렇게 구 모양의 하늘색 틀이 생기는데요. 현재 이 구 안에 있을 때만 해당 액터를 비춰주게 됩니다. 이 구체를 벗어나면 빛을 받지 않으니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실게요. 먼저 포인트 라이트는 현실에서 전구처럼 모든 방향으로 빛을 내뿜는 라이트입니다. 디테일 패널을 볼까요? 트랜스폼 아래 라이트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강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라이트가 얼마만큼 빛을 내느냐입니다. 값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값을 변경하고 잠시 기다려주면 정확한 값으로 강도가 설정되는데요. 빛이 주변에 있는 물체에 반사가 되면서 다시 빛을 내기 때문에 변경 값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잠시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 컬러입니다. 이것을 한번 눌러볼까요? 머티리얼에서 봤던 색 선택 툴이죠. 여기서 라이트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보시면 어테뉴에이션 반경입니다. 이건 감쇄 반경, 즉 라이트의 영향력 범위인데요. 이 값을 변경해 보면 라이트 주변에 구체의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구체의 크기에 따라 라이트의 반경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일단 500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아무리 강도가 최대치여도 이 반경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액터를 비출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큐브를 배치했는데 이 라이트의 반경이 이 큐브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아예 보이지 않죠. 하지만 강도는 작아도 반경이 그만큼 넓다면 어떤가요? 해당 액터가 보이죠? 다음은 소스 반경입니다. 이 소스 반경을 보면 광원 모양의 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광원이 뭐죠? 광원은 빛을 내는 물체를 말을 하죠. 지금 이 큐브는 광원이 아닙니다. 이 라이트는 광원이고요. 이 큐브가 저희 눈에 보이는 이유는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되어서 이 물체의 형체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소스 반경을 한번 늘려볼까요? 그럼 라이트 안에서 이렇게 노란색 구체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액터를 좀 가까이서 볼까요? 이 소스 반경이 이 액터를 충분히 감싸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광원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미 액터를 넘어갔기 때문에 해당 액터의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 줄게요. 소프트 소스 반경은 광원 모양의 부드러운 반경입니다. 즉, 이 광원이 내뿜는 빛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다음은 소스 길이입니다. 현재 이 포인트 라이트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구체 모양으로 빛을 내고 있는데요. 이 소스 길이를 조절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빛을 더 많이 내면서 약간 타원의 모양으로 빛이 냅니다. 그래서 위아래쪽으로만 더 빛을 주고 싶으면 이 소스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아래 온도 사용을 보겠습니다. 이 온도 사용을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값을 조절해 볼게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따뜻한 색깔로, 그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차가운 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도 온도가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웜톤, 쿨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에도 따뜻한 빛과 차가운 빛이 있습니다. 이 단위는 켈빈 단위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해당 값에 따라서 빛의 온도가 설정이 됩니다. 추후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레벨의 시간대에 따라서 태양의 각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빛에 온도를 주어서 점심에는 온도값을 내려주고 저녁에는 온도값을 올려주어서 같은 레벨이어도 시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월드 영향입니다. 비지빌리티의 온오프를 디테일 패널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요. 단 게임 플레이 시 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죠? 그 아래에 그림자 들이우기는 말 그대로 그림자 생성 여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액터의 뒤에 그림자가 있죠? 그렇지만 이 그림자 들이우기 끝나면 해당 액터는 있지만 그림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지금 액터의 뒷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 포인트 라이트를 한 개 더 배치해주고 강도를 좀 줄인 다음에 그림자 들이우기를 꺼주면 뒷부분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뒤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그림자가 사라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배우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라이트 먼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 다음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그럼 이곳에 그림자 필터 선명화가 있습니다. 간혹 그림자가 선명하지 않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물론 이 방법으로도 모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글지글 거리면서 렌더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도 추후 다른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렌더링 부분에 액터 게임에서 숨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을 켜고 껐을 때 다른 반응이 없죠? 하지만 이 액터 게임에서 숨김을 켜고 플레이를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이렇게 뷰포트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밝게 작업을 하는데 게임 플레이 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주로 공포물 같은 게임을 제작할 때 플레이어는 어두운 곳에서 플레이를 하지만 일단 저희가 레벨을 디자인하려면 밝아야 하잖아요. 저희도 안 보이면 작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레벨을 작업할 때는 밝게 작업을 하고 액터 게임에서 숨김 기능을 켜서 게임 플레이 시에는 이 라이트 액터는 적용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라이트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각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설명을 볼 수 있고요. 라이트에 관련된 공식 문서를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라이트로 넘어갈게요. 액터 배치 패널을 열고 스포트라이트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원뿔 모양으로만 빛을 내는 라이트인데요. 포인트 라이트는 전 방향으로 빛을 내는 반면 스포트라이트는 한 방향으로 원뿔 모양으로 빛이 냅니다. 이 액터를 좀 크기를 키워서 보면 지금 포인트 라이트는 위쪽으로도
이 구체 모양대로 빛을 내고 있지만 이 스포트라이트는 아래로만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빛을 내고 그 바닥이 반사되어서 받는 빛만 적용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받는 빛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죠. 스포트라이트 동일하게 원뿔 모양을 벗어나면 빛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실게요.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대부분 포인트 라이트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부분은 내부 및 외부 원뿔 각도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조절해 보면 원뿔의 내각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원뿔 각도를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원뿔 각도 조절할 수 있고 내부 원뿔 각도 조절하면 이렇게 원뿔이 한 개 더 생기면서 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외부는 내부보다 강한 빛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 반경의 경계에서부터 외부 원뿔각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감쇄가 일어나면서 연해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혹여나 나는 이렇게 연해지면서 끝나는 게 싫어 하시는 분은 내부 원뿔 각도를 외부와 동일하게 하면은 이렇게 점점 감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딱 경계선이 생기는 것처럼 끊기게 되고요. 만약 이렇게 난 점점 감쇄하는 것을 원해 하면은 외부 원뿔 각도를 내부보다 좀 더 크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감쇄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 원뿔 각도 이렇게 조절하면서 얼마만큼 기준으로 빛이 방사되는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물을 비춰준다거나 무대에서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비춰주는 라이트를 사용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액터를 배치해 볼까요? 아마 무대 조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약간 해당 액터의 앞쪽으로 배치를 해줘야지 해당 액터가 잘 보이게 됩니다. 뒤로 가면 오히려 그림자가 잘 안 보여요. 딱 정 위에 있어도 앞에 부분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게 하려면 살짝 앞으로 하는 것도 좋고 각도를 조금 돌려줘서 완전히 앞에가 이렇게 도출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대의 주인공을 비춰주는 약간 탑라이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액터에서 뒷부분을 좀 비춰주는 걸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뒷부분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그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원래 그림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액터의 뒷부분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희 이렇게 라이트 함수 부분에 라이트 함수 머티리얼이 있을 거예요. 이 라이트에도 머티리얼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생긴 게 라이트 함수 머티리얼이죠. 설명을 보면 라이트 펑션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머티리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이트 함수 머티리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드는 부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희가 이곳에 폴더를 한 개 더 만들어 줄게요. 머티리얼 색상도 바꿔주고요. 이곳에 우클릭을 해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m_lf 로고로 해줄게요. lf는 라이트 펑션의 약자입니다. 편하게 이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티리얼을 열고 좌측에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머티리얼 도메인이 있어요. 이쪽을 눌러보면 라이트 펑션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바꿔줄게요. 아까 이곳에서 원하는 함수 머티리얼이 라이트 펑션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해당 머티리얼에
적용이 가능한 머티리얼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미시브 컬러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이 오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머티리얼이 라이트 전용 머티리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모두 꺼져 있기 때문에 연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딱 이미시브 컬러 이 부분에만 연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머티리얼에서 배웠던 것처럼 T를 누르고 텍스처 샘플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미시브 컬러로 연결한 다음에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사용했던 이 텍스처를 로고 텍스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편하신 텍스처를 사용해 주셔도 무관해요. 단 정확한 색깔을 띠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얀색과 검정색만 있는 텍스처를 사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라이트가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이 라이트 함수에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머티리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도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크기는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머티리얼을 통해서 이 빛을 움직이는 빛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다시 머티리얼을 열고 이곳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널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러면 이 좌표에 있는 패널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노드는 무엇이냐면 텍스처를 패닝 또는 이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UV 텍스처 좌표를 출력하는 표현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패닝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영상 쪽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패닝은 동체의 속도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이동하는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뒤에 있는 배경은 지나가는 형식으로 이러한 촬영 기법을 패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텍스처를 패닝이 아니라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노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코디네이트, 타임,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트는 기억하실까요? 저희가 이전에 타일링 작업했을 때 사용했었던 거죠. 이곳에 텍스처 코디네이트 검색을 하고 물론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UV 값을 하나하나씩 변경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 노드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여기에 사이즈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을 일단 1로 해놓겠습니다. 다음 타임은 여기 보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게임 시간을 기본값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게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게임 시간은 추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것도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스피드인데요. 이 스피드는 이 텍스처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거냐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지금 보면 X와 Y 값이 있죠? 이것은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값입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게 저희가 값을 넣어 줄게요. 이 값은 X 속도, 이 값은 Y 속도.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값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 X와 Y의 값을 하나로 묶어주는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append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벡터 OPS라고 되어 있는데요. append 벡터 이거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 연결해주면 두 개의 값을 한 세트로 만들어주는 값인데 지금 보면 append 벡터 표현식은 채널의 원래보다 채널 수가 많은 벡터를 만듭니다. 즉, 이 한 개의 채널을 합쳐서 더 많은 채널 수로 연산할 수 있는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콘스탄트와 콘스탄트 3 벡터를 배웠었죠? 숫자 2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콘스탄트 2 벡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벡터를 사용해서
이곳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x와 y 값을 일일이 변경해 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append라는 노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일단 이곳에 디폴트 값을 주고 이 패널 노드를 텍스처 UV에다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만들어 줬으니까 머티리얼 인스턴스로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mi 언더바 lf 로고 라고 만들어주고 이것을 해당 라이트에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x, y 사이즈라는 파라미터가 있네요. 일단 사이즈는 1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값을 늘리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저희가 이 텍스처를 움직이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x와 y 속도에 값을 줄 수 있습니다. 1의 값을 줘볼까요? 그럼 지금 라이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음수의 값을 주면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아래에서 위로 음수값을 주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두 수에 모두 값을 주면 x와 y 그 중간에 사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원하는 값, 원하는 방향 혹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한 0.1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두 가지 텍스처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 텍스처는 그대로 가만히 있게 해주고 노이즈 값을 하나 줘서 이 노이즈 텍스처만 움직이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T를 눌러서 텍스처 샘플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텍스처에는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 가져올게요. 이것에 노이즈 라고 검색하면 뭐 편하신 노이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노이즈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텍스처와 이 텍스처를 곱해주고 연결해주면 지금 움직이고 타일링 할 수 있는 텍스처는 이 텍스처만 가능하고 이 텍스처는 그대로 있죠. 그럼 지금 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노이즈 텍스처는 움직이고 기본 텍스처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하면서 라이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색상을 바꿔볼까요? 색상은 저희가 어떻게 바꿨죠? 기억하실까요? 머티리얼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베이스 컬러가 없죠? 이미시브 컬러만 있습니다. 이 이미시브 컬러는 빛나는 부분만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색깔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색깔을 추가하는 방법을 아까 알려드렸었죠? 라이트 상단 쪽을 가시면 이곳에 라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이트의 색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머티리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트 디테일 패널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렉트 라이트를 배워보겠습니다. 렉터 배치 패널에서 렉트 라이트를 레벨에 배치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바닥이 너무 작네요.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렉트 라이트는 약간 각도를 아래를 향하게 해서 저희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렉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비와 높이로 된 직사각 평면 모양으로 빛을 내는데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화면, 직사각형의 조명기구와 같습니다. 디테일 패널을 보시면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소스 너비, 소스 높이, 그리고 반도, 각도, 길이, 소스 텍스처가 추가되었는데요. 소스 너비와 높이는 렉트 라이트의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데요. 소스 너비를 100, 높이를 100하고 반도 길이를 좀 늘려준 다음에 각도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지금 반도어 길이의
기준으로 사각형으로 빛이 나지만 올라가면 이 빛이 퍼지면서 이렇게 주변이 둥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정확히 사각형으로 보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반도 길이 기준으로 라이트를 비춰주면 돼요. 좀 더 위에서 찍고 싶을 때는 이 반도 길이 늘려주고 강도도 늘려주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리고 싶으시면 일단 저희 이 어테뉴에이션 반경을 더 키워준 다음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길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어테뉴에이션 반경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줄게요. 또한 이곳에는 소스 텍스처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티리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렉트라이트 같은 경우 사각형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텍스처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번에도 로고 텍스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로고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조금 가까이 가볼까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 것 같나요? 원래는 이렇게 텍스처가 있는 거지만 멀리 갈수록 이 빛들이 퍼져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른 텍스처도 한번 넣어볼까요? 원래 이 텍스처는 빛이 내는 텍스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텍스처 소스를 통해서 빛이 내는 텍스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렉트라이트는 벽에다 비추면 마치 빔 프로젝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텍스처 소스를 통해서 가까이서 비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아까 배웠던 라이트 함수 머티리얼 있죠? 이곳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렉트 라이트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세 개의 라이트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이번에는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레벨에 배치할게요. 현재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무한히 먼 거리에 있는 광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디렉셔널 라이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카메라 속도를 최대로 늘린 다음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치 저희가 대기권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실제 태양과 비슷한 원리로 무한히 먼 거리에 있는 광원에서 오는 빛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디테일 패널을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저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라이트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온도도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빛의 색깔은 조절할 수 있는데 하늘의 색깔은 하늘색 그대로죠. 이 부분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이 부분이 하늘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누르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늘의 색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디렉셔널 라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함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늘에 구름은 있는데 바닥에 구름에 그림자가 전혀 없죠. 저희 아까 만들었던 이 로고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m 언더바 lf 로고 이거를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이름을 구름 그림자. 이 머티리얼을 열어주고 이번에는 이 텍스처를 지워줄게요. 이 상태로만 연결해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 머티리얼을 인스턴스로 바꿔주고요. 이거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면 사이즈를 좀 조절해 줄게요. 그리고 속도값을 한번 더 볼까요? 너무 빠르네요. 0.01 001 이 정도? 네, 이 정도 값이 좀 적당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감으로 인해 구름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노이즈 텍스처가 좀 적합하지 않아서 구름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름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다음은 스카이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창에 환경 라이트 믹서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스카이라이트를 온오프 해볼까요? 혹시 이게 무슨 차이인지 지금 느껴지실까요? 뭔가 조금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레벨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스카이라이트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스카이라이트는 레벨의 먼 부분을 캡처하여 그 부분을 실내 라이트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즉, 하늘에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거나 다른 물체에 가려져 있을 경우 그 부분은 빛을 받지 못하여 색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쪽을 보면 아무리 그림자가 있더라도 완전히 어두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카이라이트를 끄면 좀 많이 어두워지죠? 이 상태에서 루멘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스카이라이트 다시 켜보면 네, 그래도 빛을 어느 정도 받는 부분은 보이게 됩니다. 다시 루멘을 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에 있는 곳도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스카이라이트가 있음으로 인해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카이라이트를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죠. 큐브 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큐브 맵을 만들고 스카이박스에 배치하는 방법은 초급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라이트에 집중할게요. 자꾸 초급 강의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입문 강의가 아직 많이 남아서 얼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피스처럼 다른 섬을 들릴 시간이 없어요. 다시 라이트 레벨로 넘어와서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배웠던
포인트, 스포트, 렉트, 디렉셔널, 스카이라이트 모두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모빌리티 부분을 보면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은 거의 모든 유형의 라이팅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소규모 월드부터 대규모 월드까지 작업할 수 있는 여러 라이트 유형을 제공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태틱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스태틱 라이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스태틱 라이트는 게임에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베이크된 라이팅, 렌더링 가장 빠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1강에서 굽는 개념을 한번 알려드렸었죠? 이번에는 라이트를 배치하고 굽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포인트 라이트를 스태틱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 지워준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스태틱이 아닌 라이트는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방금 스태틱으로 설정한 라이트는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지금 이것도 저희가 이 라이트를 한번 지워주겠습니다. 네,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라이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를 한번 빌드 해볼게요. 좌측 상단에 빌드, 라이팅만 빌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빌드가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겠습니다. Later. 빌드가 다 되면 라이팅 빌드가 완료되었다고 뜨고 다시 리프렉션 캡처 빌드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잠시만 기다려줄게요. One eternity later. 네, 다 됐으면 경고창을 무시해주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아직 라이트가 빌드가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희 우측 상단에 세팅, 프로젝트 세팅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 창이 나올 겁니다. 모든 세팅을 눌러주시고요. 이곳에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이것을 스크린 스페이스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럼 라이팅이 잘 빌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캐릭터가 어떤가요? 빛을 받는 게 다르죠? 이 라이트는 스태틱 되었기 때문에 이 레벨을 이미 라이팅을 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환경에 대해서는 빛을 잘 적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뭔가 위치를 수정한다거나 색깔을 바꾼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좌측 상단에 뭐라고 떠있죠? 라이팅을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태틱 옵션은 게임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라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치를 수정하게 된다면 다시 라이트를 빌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스테이셔너리로 바꿔볼까요? 스테이셔너리를 보면은 이동은 불가하지만 부분적인 라이팅, 베이크를 허용합니다. 즉,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지금 이렇게 라이트가 나타나는데 오류가 뜨지 않죠? 이 상태에서 라이트 컬러만 수정해 볼까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번에도 빌드가 필요 없다고 나옵니다. 이 스테이셔너리 옵션은 이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반사광과 그림자만 라이트 매스로 굽고 다른 모든 라이팅은 다이내믹으로 처리하는 라이트입니다. 게임에서 라이트의 색과 강도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동하지는 못하는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무버블로 볼까요? 무버블은 게임에서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완전 동적이지만 렌더링이 가장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도 아무런 경고창이 뜨지 않고 라이트를 이동한다는 플레이를 해도 여전히 아무런 경고창이 나오지 않죠. 이렇게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 이라는 모빌리티 옵션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스태틱은 라이팅 베이킹 과정, 즉 빌드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적용되어 있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레벨 플레이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버블은 완전히 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정도 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에서도 마치 캐릭터가 횃불이나 손전 등을 들고 다니면서 플레이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대신 그만큼 연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셔너리는 딱 스태틱과 무버블의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동하지 않는 라이트,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셔너리를 통해서 뭐 껐다 켰다 하거나 라이트 컬러를 좀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스테이셔너리를 사용하시고 빌드 과정을 밟으면 조금 더 레벨 연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빌리티 옵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 부분 다시 루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은 루멘입니다. 루멘은 1강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루멘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1 버전 이상이시면 루멘이 자동으로 켜져 있을 텐데요. 다시 프로젝트 세팅 열고 모든 세팅을 누른 다음에 루멘이라고 검색해 줄게요. 그럼 이곳에서 루멘은 온, 오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루멘이 꺼져 있는 상태고 다시 루멘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루멘을 꺼보면 이 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은 엄청 어둡죠? 현실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까 광원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광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물체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를 하면서 빛을 내게 되는데요. 그럼 사실 이 부분도 옆에 있는 다른 액터가 광원에 의해서 빛을 받고 그것을 반사해서 이 부분도 빛이 띄게 돼야 되는데 전혀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루멘을 통해서 현실에서 있을 법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스태틱 기능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다 무버블로 하고 루멘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루멘은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벡터는 되게 복잡한 형태의 벡터인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각도를 다 연산을 해서 빛을 반사하기란 컴퓨터 연산에 매우 무리가 가겠죠? 그런데도 지금 저희는 이 환경을 루멘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루멘은 디스턴스 필드를 기준으로 빛을 계산하는데요. 디스턴스 필드란 저희가 레벨을 만들면서 디스턴스 필드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세팅을 보면 이곳에 디스턴스 라고 검색하면 메시, 디스턴스 필드 생성 이 부분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디스턴스 필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는 방법은 표시, 시각화, 글로벌, 디스턴스 필드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약간 뭉퉁뭉퉁하고 마치 한 눈이 20cm 정도 쌓인 레벨처럼 보입니다. 이게 디스턴스 필드인데요. 룸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빛을 계산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저희가 방금 봐왔던 액터랑은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빠르게 연산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세세하게 보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빛으로는 보이지만 시네마틱급 영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면 루멘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높은 퀄리티의 라이팅을 계산해야 되는 작품을 만들 때는 루멘보다는 라이트를 배치를 하고 아까 알려드렸던 빌드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라이트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라이트를 빌드를 할 건지 아니면 루멘을 활용해서 이 정도면 라이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루멘을 활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루멘이 없을 때는 일일이 하나씩 라이트를 빌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루멘을 사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얼리얼 엔진, 루멘의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GPU 같은 경우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레이트레이싱이 있습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할지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준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세팅, 다시 프로젝트 세팅을 누르신 다음에 이곳에 레이 띄우고 트레이싱을 검색해 줄게요. 그러면 이 루멘 아래에 사용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프로젝트 만들 때 레이트레이싱 모드를 활성화했으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곳을 체크를 해주시면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만큼 GPU 성능을 활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루멘은 모빌리티가 스태틱으로 설정된 라이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 루멘 부분을 스크린 스페이스로 바꿔줬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스태틱 라이트는 라이트 맵에 완전히 저장되어서 루멘이 활성화되면 스태틱 라이트의 기어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루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산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빠르고 쉽게 자동으로 연산을 해주지만 라이트 맵을 굽는 것만큼 디테일하지는 않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신 것 같나요? 이번에는 머티리얼과 라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셨으니 색을 조금 더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 기초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그림이나 영상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채도, 명도, 명암, 유사색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채도는 색의 선명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색깔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어느 사진이 채도가 높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레벨을 디자인했는데 동료 혹은 상사분께서 채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으면 원색에 좀 더 가깝게 조절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명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사진은 명도가 낮고 B 사진은 명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밝기 조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에도 명도가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흑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색이 명도가 더 높나요? 네, 노란색이 더 명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암입니다. 명도와 명암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나 명도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밝기를 말하는 거고 명암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조금 더 구분해 준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 오브젝트의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너무 뚜렷하면 대비를 활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빛을 받는 부위와 빛을 받지 못해 어두운 부분, 즉 명암을 구분해주면서 입체감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비를 더 주면 빛을 받는 부위 쪽으로 몰입감이 생기는 거죠. 다음은 유사색입니다. 빨간색의 유사색은 무슨 색인가요? 아마 대체적으로 주황색, 노란색이 떠오르실 겁니다. 보라색도 빨간색의 유사색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해당 색을 기준으로 좌우로 한 4칸 정도가 유사색입니다. 유사색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작품을 만들 때 색의 조화로움 때문에 더욱더 컨셉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유사색을 이용한 작품들인데요. 어떤가요? 확실히 컨셉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채도, 명도, 명암, 유사색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을까요? 원래 머티리얼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라이트에서도 색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개념을 잘 활용해서 레벨을 디자인한다면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레벨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온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라이트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신 것 같나요? 라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라이트도 활용하여 레벨을 한번 디자인해보세요. 더욱 밝고 아름다운 레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든 레벨을 카페에 공유해주세요. 그리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의를 따라하며 연습한 레벨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의 비현실적인 레벨도 모두 좋습니다. 다음 강의는 광활한 레벨을 만드는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영상 길이에 따라서 폴리지도 묶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